프리시전 메디슨, 그것과 함께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퓨처 스코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 예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가? 모든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오늘 식사하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 잘 아는 의료정보학계 거두께서도 집무실에서 그냥 일하시다가 뇌졸중으로 그냥 사망하셨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바로 이거를 하고 싶지만 가장 흔한 질환인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타입 2 다이베티스 DM, 당뇨병, 이것조차도 예측을 잘 못해요. 가장 흔한 질환조차도. 그 얘기는 의료계에 있는 모든 질환은 아직은 예측의 단계는 좀 아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게 대두를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밀의학 관련된 수많은 그랜트가 1, 2년 사이에 쏟아져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밀의학. 작년에 VIP께서 이제 미국 가셔서 화두가 된 거기도 하고요. 아주 초보 단계죠. 아주 초보 단계. 결국 오바마가 미국의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정밀의학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 멋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은 퍼스널라이즈드 인포메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누구에게나 다 주겠다. 그거죠. 정밀의학은 한마디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 P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학계에서는 차세대 가장 각광받는 알파벳인 것 같아요. 프리시전 메디슨,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프리딕션, 프리벤션, 파티시페이션, 전부 다 P예요. 가장 각광받는 단어가 이 알파벳이 P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에 있었을 때 맨날 그렇게 써요. 그래서 4P, 5P, 6P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잘 잡아야 영국이 따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새로운 치료 방법들, 그런 거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뭐 계속 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분자생물학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고, environmental, behavioral 이런 걸 의료에서 안 쓰고 있죠.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인디비주얼이 내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건 반드시 맞는 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길 원하지, 여러분 헬스 데이터 맨날 보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들어와서 안 봐요. 그 앱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 대전제는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인게이지 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모티베이션 제공이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슨을 설명하는데 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다 얘들 때문이죠.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의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니까.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슨의 early period의 석세스 이그젬플을 본다면, 이 타겟티드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캔서에서 타겟티드 몰레큘, 특정한 몰레큘 하나를 타겟으로 잡아서 걔를 억제시키면 그럼 그 질병이 그냥 나아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극히 소수죠. 굉장히 복잡한 유전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개 몰레큘을 타겟해가지고는 어려워요. 하지만 early success는 이미 되고, 그러면 그런 타겟을 찾는데 이용된 게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슨은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현 단계에서의 프리시전 메디슨은 그렇습니다. 제놈 시퀀스, 제놈 프로젝트의 초기에 4조를 썼고, 현재는 178배 커져서 965조 시장이 됐다. 정밀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연구비 따기 참 좋겠죠. 이렇게 뻥튀기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
봐야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Personalized Medicine.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안 됐죠. 안 된 건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탈바꿈한 거지 뭐 전혀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제노믹스도 많이 발달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도 드디어 우리에게 오게는 됐는데 문제는 라이프 스타일과 인바이러먼털 데이터를 액큐러시가 높게 모을 수 있느냐? 현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세계 누구도 이걸 완벽하게 구현하는 칩을 만든 사람도 없고요. 만든 회사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곧 될 거라는 거죠. 곧 될 거다. 곧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쓰자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 센서만 해도 그 센서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센서를 쓰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다 수입해서 쓰고 있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밑단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왓슨 못해요. 알파고가 데이터를 만듭니까? 못해요. 주는 거지. 데이터를 만드는 원천 기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다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한테 땡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이 지금에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으로 쓴 것들, 제놈, EMR, 모바일 헬스,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초는 됐다. 이거를 다 합쳐보자 이거죠. 이걸 한번 합쳐보자. 이 데이터들을 다 합쳐보자. 그래서 많은 배리어들이 있었지만 많이 없어진 걸로 보여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에서 미닝풀 뉴스를 하면서 적어도 의료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전체 의료기관에 무려 95%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뎁스의 의료정보냐는 좀 다른 문제고 일단 교류는 돼요. 95개 병원이. 95%의 병원이. 따라서 메디컬 레코드를 모을 수 있는 장치는 일단 설치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병원 안에 있는 시스템이 훌륭할 뿐이죠. 심평원에 잘 모여있죠. 매우 슈퍼피셜한 데이터가 모여있죠. 심사평가원에. 뎁스가 별로 깊지 않은. 그래서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건데 2,500억 정도가 올해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쓰이는 바를 보면 데이터를 쌓는데 1,500억이 투자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호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양질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게 양질의 데이터는. 그리고 뭐 캔서는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캔서의 그 제노믹 몰레큘들을 찾는데 그런데 대략 한 7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규제를 헐거나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거나 우리나라처럼 못하게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잘하도록 규제를 만들거나 이러는데 대략 한 12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ONC 이게 이제 미국의 의료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몰레큘러한 워크를 하는 데는 조금밖에 안 써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돈을 많이 쓰죠. 왜 코호트냐? 이 코호트 안에서 바이오 스페시멘, 휴먼 샘플을 반드시 모으게 돼 있어요. 100만 명을 코호트를 만듭니다. 100만 명 모두 자신의 조직을 내야 돼요. 100만 명 모두. 그리고 그게 아주 훌륭한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랑 같이 합쳐지게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미국에도. 따라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100만 명 코호트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누구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든 조건을 갖추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그래서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100만 명을 모으면
그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질환이 2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질환이 한 59개 정도다. 또는 2,500예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420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100만 명이 나오는 거죠. 100만 명 한다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은 그럼 우리는 1억 할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1억인지 1,000만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애들 무섭긴 해요.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발포 연자가 다 중국 애들이에요. 한국 사람 요만큼 있고요. 전부 중국 애들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그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가 느꼈는데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뻔해요. 그 바이오마커 찾는 거 뭐 늘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바이오마커의 질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질환의 리스크를 찾는 거. 이미 중요한 질환들 리스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리스크가 나올까. 여기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데이터와 인바이런먼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리스크도 달라질까요?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달라질까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달라질까? 기존하고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료 행위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할 거냐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거는 그런 진단 영역입니다. 진단 영역이고 그래서 많은 에어리어들, 코호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개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아까 얘기한 그런 휴먼 스페시멘들, 조직들을 어떻게 바이오 뱅킹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조직적인, 정책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정말 체계적이죠. 미국 애들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고 너무나 부러운 정말 대단한 국가인 것 같아요. 코호트 구축은 자발적 또는 병원에 있는 데이터 전부 쓸어 담아서 다 가능하고요. 스탠다드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요. 노멀리제이션은 맨 초기 단계만 전부 다 표준화를 갖추고 나머지는 큐레이팅을 하겠다.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고 허브 앤 스포크 모델, 그냥 그거죠 뭐 거미줄 같은 모델로 중앙에다가 센트럴라이즈하는 모델을 일단 쓰고 있고 쌓이는 데이터를 보시면 데모그래픽 데이터 뭐 당연하고요. 그 외에 이런 비헤이비어럴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센서에서 드리븐 되는 데이터들 뭐 별의별 데이터가 다 쌓이는 거예요. 질이 달라요. 데이터의 양이 다르고 그래서 이니셜 PMI, 여튼 이거는 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들이고 바이오 뱅킹 모든 파티시펀트가 다 센트럴 바이오 리포지토리에 전부 다 보관해야 되고 팔러시들은 뒤에 한번 다시 나올 거고요. 거버넌스, FDA, ONC, 뭐 베터런스 어페어스, 디파트먼트 디펜스 전부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대통령 지시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랑 여튼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모바일 디바이스들, 뭐 개발된 많은 것들이 쓰이고 있지만 개발된 것 중에 FDA 승인받은 거 별로 없어요. 뭐 센서가 많아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모을 것 같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별로 애큐러시가 높아서 의료 현장에서 금방 쓰고 싶다. 별로 없어요, 그런 센서는.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한 지 3년 됐는데 그 사이에도 별로 개발된 거 그렇게 뭐 FDA 승인을 왕창 받고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시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막 뛰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뭐 200배가 될 거다 현재보다 뭐 그게 이렇게 무서운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려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쓰는데 여튼 재밌는 거는 빅데이터로 가는 툴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저 데이터들을 이제 다운로드해서 내가 만든 툴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갖고 데이터를 모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툴을 가지고 와서 그거 써라. 이제 그런 컨셉이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코디네이터 센터를 두고 굉장히 지역에 코호트들이 많이 구축돼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런 보험회사들 그 소속돼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600만 명이래요. 그 중에 일단 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미 24만 5천 개의 바이오뱅크 사이즈 그런 바이오뱅크 코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거죠. 이미 되어 있는 거랑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4년이면 100만 명을 모을 수 있다는 게 현재 계산이에요. 이런 칠드런스 호스피털 오브 필라델피아, 메이오 클리닉. 그래서 접근성은 이렇게 그 규제들은 이런 거지. IRB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 뭐 그냥 누구나 오픈 액세스로 되는 거, 원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수많은 4개 정도의 워크숍을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기본 워크숍, 디지털 헬스 데이터 관련된 워크숍, 환자들을 어떻게 인게이지 할 건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얘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 중에 중요한 게 사람은 누구나 브레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브레인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알파고 같은 걸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서버를 갖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 원인이라면 브레인의 질이 달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냅스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천재가 되거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500억짜리 서버 갖출 수 있어요. 투자하면. 근데 이 안에 알고리즘과 난리지와 데이터베이스를 때려 넣어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어려운 거겠죠. 뭐 정확히 저는 데이터베이스, 딥러닝, 머신러닝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알파고라는 전문의, 왓슨이라는 전문의를 현재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전문의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 10개의 왓슨을 이용한 앱이 뭐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고, 누르면 하나하나 동영상인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잘하시는 왓슨 알고리즘대로 해서 답을 퍼센트로 던져주는 거고, 이런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 뭐 메드트로닉, 병원, 그 다음에 메모리얼 슬로우 캐터링 캔서 센터 같은 경우는 왓슨하고 좀 더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피라고 하는 뭐 이름도 붙였는데, 허라는 영어 아시죠? 허. 그죠? 결국 메디칼 허가 이제 소피죠. 별건 아니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야 되는, 너 왜 오늘 지금 안 걷니? 너 왜 오늘 소금 섭취가 많니? 뭐 이런 거죠. 너 왜 오늘 밤을 새워서 뭐 하고 있니? 계속 옆에서 잔소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 아바타. 그래서 소피라는 닉네임을 붙였고, 곧 제 생각에는 허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봐요. 이 똑똑한 전문의가 만들어지면. 터크스페이스 뭐, 그 다음에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잘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퍼스널 헬스 레코드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소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되는 건 결국은 똑똑한 컴퓨터죠. 인간이 하는 데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퓨처 메디슨은 정밀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지금하고 다른 양질의 뭐 의료가 될 것이다. 얼마나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될 것 같고, 이런 많은 법들, 미국의 많은 액트들이 현재 걸림돌이다 이거예요. 얘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다르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규제 때문에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몇 년이나 걸릴 것이냐, 리스크 팩터를 찾는데 대략 이렇게 한 10년이면 굉장히 솔리드하게, 파마코지네틱스는 10년 지나도 그렇게 확실하게는 아닐 것 같고, 바이오마커도 좀 그렇고, 모바일 헬스 커넥션은 명확하게 뭔가 좀 답을 줄 수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 참여는 포파저티브는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참여할지 확신은 없는 거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센텐스가 참 재밌어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 왓슨은 만들긴 했는데 얘는 영어만 이해해요. 현재는. 그래서 펀메드에 나와 있는 모든 논문을 얘한테 다 때려 넣었죠. 전부 다. 얘는 그래서 모든 논문을 다 읽었어요. 지금. 다 읽은 상태인데, 근데 얘는 아직은 의대생이에요. 전문의가 아니에요. 특히 수술하는 전문의는 될 수도 없어요. 얘는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트레이닝 중인데, 얘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병원이 현재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하고 MD 앤더슨이 집중적으로 얘를 메디칼 대학생 4학년 학생 수준으로 현재 만들고 있고, 곧 전문의가 되겠죠. 이제 곧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얘를, 왓슨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주는 거죠. 트리트먼트 플랜 1 95% 정도 가능성으로 이거 해라. 액셉터블이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밀의학은 그냥 크리에이션을 위한 클루를 주는 거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는. 하지만 크리에이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사이언스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